네. 본격적으로 논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친윤도 아니고 뭐 찐윤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있다고 합니다. 오일혜 씨, 네? 이름이 혹시 뭘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한번 맞춰봐요. 좀 이렇게 생각 좀 해봐. 네. 내란 공범들 이런 거 민폐자들. 오은혜 씨 정의에 의하면 그런 네. 정의일 텐데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가 본인의 휴대전화 촬영을 당한 겁니다. 봤더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었고 국회의원 43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대화방 이름이 한남초라고 합니다. 왜 한남초일까요, 평론가님? 네. 한남초. 왜 그 초등학교 다녀야 되나? 왜 지금 초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어? 뭐죠? 한남동에 무슨 초등학교 새로 생겼나 보지? 아, 그 윤 한남-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앞에 관자 앞에 가가지고 몰려가서 시위했잖아요. 그 시위 멤버들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네 숫자가. 찐윤들이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된다는 의지로 이제 초등학생이 돼버린 거 아닌가? 초등학생들보다 더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초등학생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가는데 왜 윤석열은 감옥 갔는데 아직도 TV 계속 나오냐고 저한테 항의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방이 이름이 혹시 표시가 될까봐 그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일부러 근데 아무 관계 없는 숨긴다고 장소. 해봤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그 체포영장 집행 때 제 생각인데 그냥 한남 초등학교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관저 앞에서 바로 모이면 좀 이상하니까. 그 관저 앞에 무슨 초등학교가 있어? 네? 거기 한남초등학교. 한남 우리가 초등학교 없어요? 굉장히 깊이 있게 아.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 인동초 겨울을 인고하고 버틴 인동초 있잖아요. 아. 그런 의미면 우리 용산 한남동의 추위를 배고픔을 모든 걸 이겨내면서 우리 윤석열 각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멤버들이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좋게 해석해 주지 마요. 그냥 초등학교를 밀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인동초하고 비교하면 안 돼. 아니, 왜 그러냐면 어제 대화방의 내용을 봤더니 네. 그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일 릴레이 단식을 좀 우리가 좀 해보자는 의견을 조배숙 의원이 제기를 했고 네. 3.1절 집회 이후에 3월 2일부터 국회 본청 2층 입구에서 네. 두 분씩 하는 형식으로 할 예정이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단식입니까? 이거 간헐적 단식 본인들 건강 챙기는 거예요. 윤석열 밟고 그냥 끝까지 뭐 10일 일주일 했으면 저는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돌아가면서 2인 1조로 하루 이틀씩. 그러니까 저도 단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씩 한다. 나 진짜 이거는 퍼포먼스라고 하기엔 약간 좀 너무 좀 이렇게 약하지 뭐 않습니까? 네. 하루에 한 끼 나도 먹는 날 많아요. 뭐 그 정도 단식은 뭐 아주 간헐적 가뿐하지 뭐. 단식이죠. 그러니까 근데 워낙 잘 드시던 분들은 한 끼 굶어도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세 끼는 진짜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을 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결기라고 말이야. 없죠. 아니 진짜 민주당 국민들이 부대변인 보면은 입장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웃겠구만. 단식한다 얼마나 합니까 혹시? 그냥 지금부터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합니까? 예, 네, 돌아가면서 우리가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 파면 때까지 하겠다. 그럼 파면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뭐 며칠 아니 날짜가 아, 없는 거죠. 그러네. 단식이 끝난 날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식의 끝자락은 목표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될 하는 때까지. 거예요. 될 때까지 네. 하는 거지. 무슨 일인 그러니까 쉽게 일식이면 얘기하면 아니면은 네. 나중에 정 굶다 안 되면 자작극이라도 벌여야 돼. 네. 가가지고 누가 한번 얼굴 한번 딱 때리는 거야. 뭐 하고 병원 실려가는 거라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자작극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네. 같은데 뭐 한 40일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단식을요? 이재명 대표 40일 넘게 했잖아요. 아, 그래 그럼요. 병원 가셨잖아요. 그쯤은 그래서. 해야 와, 국민들이 40일. 확 결기 있다 그러지 지금 뭐 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대장내시경 준비하고 있나? 맞아. 대장내시경이 그러네. 진짜 하루 이틀. 단체 이제 뭐 건강- 지난 연말에 대장내시경을 못 받으셔가지고 밀려가 바쁘셔서 못 받으셔가지고 대장내시경 받으려고 아니 하시나? 이런 제안이 나오는 가운데 3월 2일부터 하자 그랬잖아요. 네. 3월 1일이 무슨 날인가 봤더니 저는 3.1절 순고한 이래 순국 선열들 기린 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 참석할 명단들도 연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구나. 저 사실 단식했습니다. 단식하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아이. 근데 뭐 단식 얘기하고 그러지만 3.1절이 또 어떤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나라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린 나라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어이없게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1절날 집회를 하고 거기에 지금 맞춰서 단식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무슨 쇼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정말. 아니 근데 여기에 이게- 더해가지고 어제 새로 개봉된 영화가 있으니 윤석열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 그 예고편 우리 김성환 예고편 좀 보셨다면서, 봤어요.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아 이거 제가 또 어떻게 틀어드리고 싶다 진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영상으로 시작해요. 그 예고편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국가 그 반란 세력 뭐 이런 얘기들 막 윤 대통령 했던 거를 그대로 읊는데 대신에 성우 같은 사람이 읊어요. 근데 그 읊을 때는 북한 여성 아나운서가 하는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얘기를 해. 나 그거 보면서 빵 터졌어. 그거 너무 어설퍼. 근데 그런 예고편을 만들고 물론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봐주길 기대하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예고편이라고 만들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보길 기대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개봉하고 거의 관객도 없다면서요? 보더니 이제 뭐 그 서울 영등포구의 영화관을 기자가 가봤더니 200석인데 한 20여 명 와 있었다라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아,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온 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데 보니까 그 영상 중에 한동훈 전 대표도 등장을 한동훈 대표도 있더라고. 예, 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발언 있잖아요. 그 발언 나올 때 국민의힘 의원 누구지 강승규 시민사회 속했던 네네 강승규 수석이 했을 겁니다. 에이 그런지 이거 하는 거 나왔어. 열 받아가지고 막 물병 던지고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의원총회 자리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앞에서 발언하는 거를 영상 편집으로 넣었어. 거기 국민의힘 의원이 격분하면서 맞아요. 막 예. 소리 지르는 영상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아까 그 다큐멘터리 이름이 힘내라 대한민국. 네. 그 한동훈 죽이겠다고 만든 거 아니 같아. 그건 뭐그 역사는 반복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렇게 출세를 시켜줬는데 그렇네, 배신했던 그렇네. 것처럼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비대위원장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배신한 거니까 한동훈 배신자론 영화 아닙니까? 그거 내용 잠깐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황당하게 진정한 보수의 정신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네. 아 참 진짜 야, 근데 그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라는 게 뭔지를 최근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지난해 국군의 날에 이제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엿새 뒤에 김용현 장관한테 이것저것 뭐 수당 관련된 보고를 했나 봐. 수방사 관련된 보고를 하면서 머릿말에 어떻게 썼냐?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보수층 결집의 마중물이 됐다고 평가된다. 야, 그걸 보고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국군의 날에 그 일종의 퍼레이드를 한 거잖아요. 우리 무력이 이렇게 강해요. 이걸 퍼레이드를 했는데 왜 저렇게 그게 2년 연속으로 퍼레이드한 경우가 없었다고 하죠. 아니 거의 보니까 뭐 과거에? 그 전두환 이후에 군사 처음이라는 군사정권 이후에 군사정권 처음이라는 얘기가 시절에 있습니다. 그 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독재 정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힘이 강하고 뭐 포도 있고 뭐 탱크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그러니까 까불지 마. 대회에다가 이걸 과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과시하는 거야. 함부로 하지 마. 우리 권력한테 덤비지 마. 네. 이런 용도로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때도 그런 목적이 더 강한 거예요. 네. 그 북한이 하잖아. 북한이 미사일 막 꺼내가지고 열병식하고 빡 하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게 북한 닮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퍼레이드의 목적이 시가행진의 목적은 결국 국민들한테 우리 힘을 과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독재식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의심이 맞은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보수층 결집의 마중물이 되었다.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은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겠지. 웅장해지겠지. 그거 막 그거 하려고 윤석열이 기대가지고 자기를 지지해줄 만한 사람을 계속 찾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극우 유튜브를 찾고 그 사람들을 결집하려고 하고 반국가 세력을 계속 얘기하고 관변단체라고 하는 자유총 연맹이나 이런 데 꼬박꼬박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다 그게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편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막판에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다 뒤집어 버리려고 했던 거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막연하게 추정했던 거지만 윤석열은 애초부터 계속 이런 성향을 드러내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엄을 통해 가지고 동지부를 찍었죠. 네. 사고를 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했다고 하는 게 이런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 이제 사령관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네. 인간인데 이때부터 일종의 밑에서 왜냐하면 이 무렵에 그 작년 10월 언저리 이 무렵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방첩사, 수방사, 그렇죠. 특전사, 네. 김용현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서 윤석열이 고생했어 격려하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진우라는 인간은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었던 거야. 이번에 헌법재판소 가서 말 바꾸고 엉뚱한 얘기하는 게
다 지가 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걸 이것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군이라는 데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져야 되는데 아무리 육사 선후배끼리 대화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사담이라고 하지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도 사실 이들이 왜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 저는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해준 겁니다. 왜? 본인들이 승진하고 싶어서 투스타에서 3스타 되고 3스타에서 4스타 되고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하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 11월에 육군의 이 장성 승진 인사에서 곽종근 사령관은 이미 본인 그러니까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3명이 3스타로 승진을 했는데 원래 곽종근은 자기 후배들한테 하는 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곽종근의 후배가 승진해야 될 케이스, 곽종근은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군요. 네. 이때 이진우와 여인영과 같이 승진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본청에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하면 이제 외청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이제 그 정도 3스타니까 군단장으로 야전 부대로 나가서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상례인데, 네. 이 방첩, 특전, 이 그다음에 수방 이 세 가지 요직에 대해서 승진을 시켜놓고 밖으로 안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병주 사령관 육군 대장 출신이다 보니까 곽종근 때문에 승진을 못한 그 장성과 그들 반대 세력에서 제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이 육군의 인사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또 2024년 전반기에도 이번에는 좀 밖으로 빼겠지라고 했는데 안 빼는 걸 보면서 이제 심증을 가졌구나 김용주 사람들이. 네.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 이건 확실히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러면 역산을 하면 2023년 11월에 이들을 승진을 시켰다고 하면 승진을 시키기 전에 군의 인사를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상계엄을 이들이 윤석열과 김용현과 그 장성들이 하나의 카드로 준비를 세팅을 해놓고 있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이것을 준비를 딱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명태균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에서 반국가 세력이 언급했던 게 2년 차 때 아마 그때도 3.1절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벙 쪘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튀어나올 때부터 그 옆에는 김영현 경호처장이 있었잖아. 네. 그리고 김영현 경호처장이 군인사 다 한다는 소문이 바닥에 다 돌았었어요. 제기에도 돌았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김영현이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군을 장악하는 작업들을 했을 거고 애초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길 때도 김영현이 옮겼고 군인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푹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군을 움켜쥐기 시작한 거지. 김영현 밑으로 쫙 라인을 세워버린 거지. 네. 그러면서 뭔가에 계속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김영현하고는 계속 뭔가를 얘기했을 거 가능성이 매우 높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2023년부터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서 얘기하다가 아주 마지막에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시점이 된 거는 작년 총선 때도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완전하게 마음을 굳힌 거는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맞습니다. 임명하는 그 시점인 거지. 작년 그때 8월이었던 딱 마음 먹은 거예요. 겁니다. 그때 확실하게 마음 먹어서 맞아요. 그냥 김용현은 밑에 어찌 보면 육사 선배니까 군 인사에 좌지우지하면서 김용현 밑으로 줄을 세우기는 했지만 전면에 나서서 하진 않았거든. 근데 노골적으로 김용현 밑으로 다 줄 세워서 김용현을 다 뭔가를 한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비상계엄이랑 카드를 들고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런 다음에 언제 꺼낼까 이것만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꺼냈다 하더라도 윤석열 같이 이런 위험한 사람의 머릿속 김영현 같은 좀 덜 떨어진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자기가 바꾸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했어 올해 작년 12월에 안 했다 하더라도 올해 했던 내년에 했던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라고 아니 두 분 말씀처럼 그 김용현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 사령관들을. 근데 그 중에서 하나 곽종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다 마음을 바꿔먹고 김용현과 윤석열을 공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에 가까운 얘기일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하고 또 같이 잘 지냈던 김성훈이라는 자가 네. 경호처 차장으로 지금 남아서 네. 어떤 얘기를 통신병. 했느냐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은 경호처 회의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이 환청을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대리인단과 똑같습니다. 우리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선망하더니 곽종근도 제 말하니까 환청 들었다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청은 본인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기사가 환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진짜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은 내가 누구로 해야겠다. 뭐 기재부 장관은 누구로 해야겠다. 우리가 일종의 조각을 하죠. 네. 섀도우 캐비닛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집권을 하기 위한 수권 정당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우리의 법무부 장관은 누구야를 예고편으로 거의 확실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안정감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맨날 검찰들만 만나게 되고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아니 무슨 대통령 보수 결집에 아니 국군의 날에서 장갑차좀 나온다고 누가 무슨 보수가 결집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 그 시청률이 발상 얼마야 그게 자체가. 세금만 네. 몇백억 썼죠. 그러니까, 네. 저는 궁금한 게 윤석열이 파면되면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호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김성훈이라든지 경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보자 하는 거예요? 관저 그래서- 음식은 못 먹잖아요.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경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안 되죠. 네. 네, 안 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해서 사면 받고 나오잖아요. 나와도 경호 받아요. 아, 똑같이 받아 사면 받고 나왔을 경우에 네. 네. 아, 사면 아니고 파면이요. 파면을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음. 아, 파면 파면 당하고 난 당해도- 다음에 그 경호팀은 물론 계속 이제 당장 경호를 해요? 경호할 수요가 있을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니까 경호의 수요는 없잖아요. 네.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곧바로 경호처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일종의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윤석열을 경호를 또 맡을 가능성이 있는 네. 거죠. 어.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경호처 직원이 가기는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충성해도 이 사람들은 그냥 관저로 그대로 자택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가서 경호를 하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쫓아야 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 김성훈 환청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빨리. 네. 윤 대통령 변호인이 그랬죠.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는 선망 얘기 꺼냈잖아요. 윤 대통령이 홍자원 전 1차장한테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기 술 먹어가지고 헛걸 들었나? 맞아요. 술 먹어가지고 네. 술 취해서 저기 저런 소리를 하나?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한테 환청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지들끼리 뭔가 얘기가 주고받는 걸 듣거나 아니면은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걸 대응하는 논리라는 게 이런 식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비슷해서? 꺼내겠어. 아, 네. 다 비슷비슷한 거야. 이걸 어떻게 그러면 뭉겨버려야 될까? 이 논리를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 라고 할 때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들끼리 말이 돌아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네. 단어가 비록 한 개지만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거나 윤석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일종의 전략적 차원에서 소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의심해요.